네, 한국 지수, 미국 지수에 상장된 한국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르가 마이너스 3%고요. 야간 선물 약간의 플러스, 그리고 EWY는 마이너스 1.2%입니다. 향방 함께 체크를 해 가시죠. 오늘 FOMC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지만 금리 동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세 차례의 금리 동결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번 FOMC에서는 보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입에 더욱 관심을 쏠린 모습의 결과를 보면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의 발언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들, 특히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이민 정책 역시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향후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진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보다는 그 수위를 좀 높인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3월 FOMC 성명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그 흐름들이 결국 미국 경제 활동이 견고한 확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난번에 좀 언지를 해줬었는데, 이 입장에 대한 변화가 없는 톤에서 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6월 FOMC가 금리 동결을 하기 전에 5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동결을 했던 부분들, 오히려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해서 마감한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그 위험자산 선호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6월에 금리 인하에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압박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 파월 의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금리 동결의 이제 원인을 밝혔는데, 앞으로의 향방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죠. 사실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해왔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이에 대한 생각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동결을 5월달에 했기 때문에 일단 연준의 독립성을 좀 강조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CME 페드워치2를 보면 3월 PC 그리고 4월 고용지표 확인하고 나서 기존에 올해 4번 금리 인하였던 횟수가 지금 3번으로 좀 줄어들면서 그 인하 시기 역시 기존의 6월에서 7월로 좀 늦춰진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의 미국의 정책금리 2019년도 그때 가장 높은 수준이 2.5였는데 현재 정책금리가 4.5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봐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통 실질 정책금리, 실질 중립금리를 놓고 제약적인 환경인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실질 중립금리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중립금리 3%에다가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 2%를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면 1% 정도 나오고요. 실질 정책금리 같은 경우에는 PC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정책금리에서 PC의 전년 동월 대비를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실질 중립금리보다 실질 정책금리가 높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제약적인 환경 하에서 변수에 대한 영향력 고려 없이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환경은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물가보다는 사실 고용 지표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더 결정적인 좌우를 할 거로 좀 보고 있고,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미국의 고용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전월치와 비교를 해보면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지표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빠르면 6월, 늦어도 이제 7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저는 6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기존적으로 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남쪽 연구위원께서는요,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크게 보고 계시고요. 연준이 물가보다 고용 지표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라고 좀 중요성도 강조를 해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상승 이유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제 주말에 스위스에서 첫 회동을 엽니다. 지금 수혜를 낮추고 있지는 않긴 한데 통상 정책이 윤곽이 드러날수록 불확실성이 오히려 뭐 좀 완화되는 향상이겠죠.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G2 간의 무역 협상은 상호 관세가 90일 유예됐는데 아마 막판에 타결될 여지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고 노이즈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 모두 먼저 이제 손을 내밀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게 쉽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막판 타결을 기대하는 부분들은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수입 수요가 상당히 큰 부분, 그리고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중국 현재 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기술 부분의 성장을 하려고 하면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막판 타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보드판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상호 관세율을 34% 제시를 했는데 저는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절반 수준인 13% 정도까지 낮춰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기존에 제시됐던 상호 관세율이 다시금 50% 정도 줄어드는 그런 협상들을 이번 주부터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는 거고, 양국 간의 이런 경제적인 연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오히려 전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 대중 강경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지만 경제적인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선에서는 경제적인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경제적 공존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 안문적으로 표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도 그대로 좀 유지했던 부분들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바이든 행정부와의 거리두기를 항상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건 쉽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호관세율 조절 가능하고 아마 타결이 잘 될 것이다라고 좀 기대감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문남중 의원님께서 쓰신 레포트에 따르면 미국 증시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주셨더라고요. 네. 잠시 후에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 우리 그 연휴 동안에 굉장히 이 대만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만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아시아 금융위기 때보다 변동성이 더 컸는데 이런 환율의 변동성 심화는 좀 관세보다 더 민감하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제가 작년 8월 달에 금융시장 혼란의 배경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한국에서 되게 자극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최근에 대만 달러가 갑작스럽게 절상을 보였던 이유들은 결국에 올해 대만의 1분기 GDP가 예상보다 잘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에 이를 수 있다는 그 기대 요인들이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절상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 달러와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절상 압력을 받기는 어렵다고 봐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부분들은 있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앞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의 달러화가 방향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약세 압력을 보일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2월 이후로 단기간에 달러 약세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달러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결국 원달러 환율 역시 절상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만 달러화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절상 압력이 높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당분간은 좀 원화가
강세보다는 좀 약세로 좀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좀 급변했던 한주 시장을 놓고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다행입니다. 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저는 지금의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는 빠른 시간 내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6,000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들은 결국 트럼프 일행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부정적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서 주요국들이 재정과 통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그 기조가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영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글로벌 유동성이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 기대감을 바탕으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2023년도 10월 이후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증시가 올라왔던 그 바탕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3월 말 추정치보다 어닝 시즌이 진행되면서 빠르게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3월 말 추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 7.2%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1% 정도로 빠른 폭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S&P 500의 EPS 증가율은 7개분기 연속 이익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다 잘 나오고 있는 거는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8개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헬스케어, IT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N7 주도의 복원력이 커질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